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시 전망대 그리고 핵심 종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 시간은 저희 컴퓨터 회원님과 모바일 회원님들 또 이제 유튜브만 다만 녹화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 한번 보시죠. 자, 이미 트럼프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과연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는 뭐가 될까? 자, 여기서 일단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를 찾아라. 일단 먼저 내가 트럼프 시대의 수혜주를 찾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찾지 말고 미국 시장에서 같이 찾아야 돼요.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먼저 그러니까 first 먼저 미국 증시에서 찾아야 되죠. 어떠세요? 왜냐면 아메리카 first 정도가 아니라 only 아메리카인데 구태여 미국의 얘들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괜찮다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나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를 바꿨는데 홈페이지의 타이틀이 어떻게 하느냐? America is back. 근데 여러분들 혹시 사진도 같이 보셨나요? 사진을 보면요. 예전에 2017년도에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죠. 2017년도에는 뭐랄까 그래도 나름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사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 세계에 대해서 부드럽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랄까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진 듯한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은 것이 공식 홈페이지에 또 대외적인 사진에 같이 보이게끔 올려놨어요. 그 내놓은 정책들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거. 뭐 미국은 이제 쉽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성이나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본적인 정책은 남성과 여성 딱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든지 또 이제 우리가 주시장의 입장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석유, 가스 이런 화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비축력을 세계 최고로 채워갖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수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는 트럼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트럼프가 대통령 행사를 할 때 바로 옆에 바이든 대통령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리슨 부통령도 있었어요. 근데 이 면전에서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 방침이 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전기차 종목군들이 하루 강하다가 하루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핵심 주도 종목군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뭐 그 외에 미국은 남쪽 국경에다가 뭐 군대를 파견할 것이다 뭐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에 주로 할 것은 뭐냐? 트럼프가 할 것은 뭐냐면은 물가를 잡겠다. 자, 대략 한번 볼게요. 물가를 잡겠다. 제가 타이핑 약간 좀 느린 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옆에 댓글창이 활성화됐을 땐 제가 이걸 할 필요 없이 우리 회원 중에서 실력파 회원들이 타이핑도 잘 치는 회원들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듣는 것보다 저도 어떤 뉴스를 들을 때, 뭐 미국 특히 뉴스나 이런 걸 들을 때 자막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타이핑은 느려도 제가 옆에다 자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겠다.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 근데 이 물가를 잡는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석유, 가스 뭐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뿜어내면서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럼프 그러면 관세와 감세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는 모든 물품의 10 내지 20% 모든 물품이 막았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보편적 관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뭐 60%의 고율 관세를 매겠다 얘기했잖아요. 보편적 관세, 뭐 고율 관세, 뭐 기타 등등 이게 있는데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다가 25% 세금을 매겠다. 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렇게 관세 정책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세 정책 그러면 보통 우리가 트럼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법인세 인하였잖아요. 그죠? 법인세.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할까? 일반 노동자. 이 노동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정책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와, 이게 도대체, 심의 정치, 보세요. 심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막강하잖아요. 이미 미국은 부자의 나라, 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를 가져오겠다. 이거 도대체 부를 어디서 가져오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를 가져오겠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 얘기 많이 하죠.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파나마 운하는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그냥 거저먹겠다는 거냐 이럴 수도 있는데, 파나마 운하는 전체 화물의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이 큽니다. 저 거의 미 동부서부터 뭐 중남미 물량, 뭐 아시권의 물량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파나마 운하가 1999년도에 소위 넘어갔어요. 파나마로. 근데 이 넘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 해롭게 작용할 때는 언제든지 파나마 운하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파나마 운하는 1912년에 미국이 완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파나마가 소위 어떤 중립국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걸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파나마가 약간은 친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걸 다시 가져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뭐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 회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도 이 동해를 두고 이 동해냐 아니면 일본해냐라고 명칭에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 멕시코만, 여기도 멕시코만이 아니라 미국만,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은 좀 더 이번에 더 강한 이런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erica is back. 그래서 연비 머리에서 이제 이것도 몇 번 듣다 보면 됩니다. 뭐 외울 필요도 없이. 어차피 지금 조 바이든 시대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를 종식시키면서 생활비, 어차피 우리가 돈을 쓸 때 물가가 높으면은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법인세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노동자를 위해서 감세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경, 뭐 얘기 많이 나왔던 거죠. 국경의 안전을 강화하게 해서 군대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에너지 패권, 미국은 3대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하냐면 3대 패권을 갖고 있어요. 원문 뭐죠?
지금 저희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만 묻고 대답, 그래야지 않으면 이게 실력이 높슬어 버려요. 아시는 분들 중간중간에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주시장을 아직까지 그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안 됩니까? 야, 참 이거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서 강의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지, 저 혼자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얘기해봤자 이게 사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금 거기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제가 또 우리 담당자한테 이거 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맞아 강의하던 거 마저 할게요. 다른 방에서 이 모니터나 이게 지금 이게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미국은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화폐 패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화폐 패권이 뭐냐면 쉽게 해서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거잖아. 기축통화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석유를 사거나 외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수입 물건을 사올 때 우리나라 원화로 가봤자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 통용되는 화폐, 이걸 우리가 기축통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차지하는 기축통화의 마켓시어는 한 60%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패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유기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면 외환유기라는 건 어느 나라도 존재하지 않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은 외환유기가 없는 나라죠. 이해하죠? 왜냐면 자기네들은 필요하면 잉크에다가 종이만 있으면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가다 저한테 반미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 물론 이런 분이 뭐 많이 계시지 않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제 세대에 친미면 친미지 반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냉정하게 저는 그냥 주시장의 입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미국이 화폐 패권을 들고 있어요. 자기들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종이에다가 잉크만 있으면 그 물건을 얼마든지 사올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건 세계의 어떤 제조업체들은 살려줘야 이게 균형에 맞는 거예요. 자기네가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제조업도 자기가 다 가져가고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화폐 패권의 이해가 되나 보세요. 화폐 패권의 기본은 뭐냐면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이 죽었다 깨도 중국이 전 세계에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딱 하나만 대라 그러면은 다른 거 다 간두고 미국은 중국은 자기네가 메이드 인 차이나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잖아요. 자기네가 위안화가 만약에 기축통화가 되려면 이 화폐 패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산국가가 아니라 소비국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를 들여온다, 아니 뭐를 들여온다 그럴 때 그 물건을 받는 대신에 전 세계에다가 달러를 뿌려놔야 달러가 돌아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기축통화를 달러로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제조까지도 먹어버리면 달러는 점점 씨가 말아버리고 진짜 다른 나라들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뜻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무슨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보세요. 미국이 제조업도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소위 리쇼링, 미국을 떠나간 회사들이 미국에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조 바이든 정부 시대의 IRA, 미국에다 공장을 줘야지만 미국에다 물건을 팔 수 있고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냐 보세요. 이거는 IRA,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반도체 공장 아니면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 아니면 2차 전지 공장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고임금에 보세요.
고임금에 고임금에 진짜 좋은 일자리가 나가는 거죠. 어떠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우리가 뭐 혹시 현대차에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제 지인도 현대차에 다니고 있는데 본사에 다른 짓가 아니라 우리가 현대 노조를 뭐 귀중 노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좋은 직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한 고품격의 좋은 임금에 복지 혜택이 많은 이러한 일자리를 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점점점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뺏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게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무서운 이 정책이에요. 오케이?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때 이게 저 얘기만 하면 저는 우라통이 터져갖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미하느냐. 여러분들 반미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미국 주식 투자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반미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아쉬운 것은 저 IRA 저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겁내는 게 뭐냐면 트럼프 시대에 겁내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조 바이든의 정책은 다 지우고 있는데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이 조 바이든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뺏어간 거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전 진짜 그런 걱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조선의 강국이고 미국은 조선을 만드는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다가 배를 팔려면 뭐 군함을 하던 아니면 MRO든 뭐든 하려면은 미국의 조선주를 만들고 미국에다가 하라 그러면 이게 전 제일 걱정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 알아들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다행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되면 진짜 우리는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게 그래서 저 조 바이든은 딱 하나 조 바이든은 싫은 게 뭐냐면 저 IRA 좋은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거.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조 바이든의 흉내를 내서 저걸 한다면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강의가 괜찮은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어떤 주식을 해야 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삼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을 포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데 취직이 안 되고 빨대족, 부모님들의 그 연금을 빨대 꽂고 먹고 사는 빨대족들. 그죠? 아니면 캥가루족들.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하죠. 결혼도 포기하니까 당연히 또 결혼해서도 이게 자녀를 키울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뭐 학원 보내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남자 사내 새끼들은 태권도장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음악학원 보내야 되고 또 요새는 남자들도 음악학원 보내잖아요. 남자애들도. 그죠? 거기다 영어학원은 기본적으로 보내야죠. 이건 뭐 자녀 포기하고 이러니 점점 모든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품격의 일자리가 계속 있다. 만약에 미국으로 나가 있는 저 반도체 공장 일자리나 2차 전지 일자리가 우리나라로 온다면은 훨씬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미국은 화폐 패권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은 군사 패권을 들고 있어요. 무슨냐면 만약에 미국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조업해야 되잖아. 아까 파나마 운하 얘기했잖아요. 파나마 운하. 이 파나마 운하 요 문제만 하더라도 말 안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야? 군사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사력 2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걸 다 총동원해도 1위인 미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부분 아닙니까? 반면에 어쨌든 저 군사 패권 때문에 미국은 군함도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LNG 관련된 이것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수리도 하고 해야 되겠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조선.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 얘기할 때 뭐 어떤 종목을 자랑하거나 그러려는 그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선주 중에서 대박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이 저희가 이미 대박이 났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기다가 종목을 더 넣어서 최근에 저희가 공략한 종목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최근에 조선주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이미 이전에 보면 이거 말고도 뭐 성강밴드라든지 뭐 기타 여기에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 때 지금 얘기할 이게 전 세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로 볼 때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세 번째 뭘까요? 첫 번째 화폐.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세요. 화폐 패권, 군사 패권. 그 다음에 제가 뽑는 가장 최악의 것이 뭐냐? 에너지 패권입니다. 손님, 에너지 패권이 왜 최악입니까? 보세요.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석유의 수입국이었을 때,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었을 때 더 나간다면 셰일 혁명이 나오지 않았을 때, 셰일 혁명 이전까지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시끄럽고 특히 중동이 시끄러우면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도 타격받기 때문에 미국은 어딘가 시끄러운 얘기가 있으면 달려갔어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란 때 무슨 문제가 생겼다. 무조건 달려나가는 겁니다. 왜?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1945년도 이후에 이거 잠깐만 다른 공개 강의실로 흘러가는데 늘 이해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잠깐만 줄줄줄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저도 얘를 멈추고 빨리 사실 제 입장을 볼 때도 솔직히로 빨리 수인을 같은 거 조금 자랑하고 회화 문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양심상 제가. 자, 1945년도에 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럼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은 드디어 냉전 시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죠. 상대방 다른 편은 누구였나요? 독일의 히틀러,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 얘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가 소련은 왜 유성국가들이 필요하냐면 모스크바 같은 건 평지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말 달리자 해서 달리면 그냥 모스크바까지 직진해서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한테도 수모를 당하고 예전에 어디입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한테도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외곽에 성벽이 필요했었고 그 성벽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공산국가들의 위성국가였던 겁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둘씩 독립하고 그 나라들이 하나둘씩 나토 쪽으로 서방국가로 붙다 보니까 러시아는 비상이 걸렸던 거죠. 근데 마지막 보루였던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푸틴이 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결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치적인 배경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오해 없으시죠? 어느 미친 사람이 그걸 당연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처음에 그거 얘기만 나와도 눈물 나던 사람인데 저 눈물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다만 정치적인 배경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3대 패권 저걸 하는데 이거 뭐야? 아메리카 제가 영타가 좀 서툴러서 우리말 쓸게요. 아메리카 is back. 다시 미국이 강한 나라로 돌아왔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더 죽어라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10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100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저는 이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미국을 담차. 이게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미 선물, 아직 장애로서 미 선물 보겠어. 프라로스로 돌았네요. 얘 장주 이렇게 내려왔었죠. 이게 내려올 때마다 이게 매수인 겁니다. 왜? 얘들은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자, 월양. 월수 대비 양이죠. 요걸 누르면 되거든요. 월, 발의 방향이 휘. 세컨, 매수의 올킬. 그 다음에 세 번째, 30의 5. 30의 5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할 때, 보세요. 얘가 이렇게, 얘가 30의 5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내려가는 건 안 먹어요. 왜? 아까 얘보다 더 큰 상해 개념인 이 미국 증시가 월초 우상향이고 발의 방향 위고 매수킬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올라가는 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언더스탠? 됐습니까? 이해합니까? 내려가는 건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들 미국을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시면 돼요. 이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어때요? 얘가 어나더 레벨 보이면 표시 한번 부탁드려요. 소장님 여기서 그대로 어나더 레벨이 나오는데요? 보일까요? 이거 그냥 거저입니다. 저희 팬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왜요? 1번.
잘 보세요. 1번 빅골드, 빅골드요. 빅골드요. 2번 고점 찍고요. 고점 찍고요. 3번 63방, 녹색 상방. 이거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보입니까? 이거 어나더 레벨. 올라갈 때. 요 그림 잘 보시죠. 얘는 지금 미국 증시의 데이의 매매의 흐름이잖아요. 63방이. 그죠?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어느 걸 보든지 저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저희의 2024년도의 히어로. 저도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고, 저희 회원들한테 부를 안겨줬던 대표 종목이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저희가 평균 단가가 $20 언더잖아요. 그럼 얘가 $150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는 7배 터진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께 얘 $50, 그때 당시 $500 이상에는 얘가 어나더 레벨이다. 이게 1번 빅골드. 이걸 다 만들었어요. 빅골드. 똑같죠. 빅골드. 63방. 여기다 23번. 얘가 퍼펙트 비트. 이게 $50였죠. $500였잖아. 이게 여기서 들어갔어도 $150까지 두 더블을 더 먹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테슬라. 테슬라. 여기 테슬라. 얘도 보면 여기 빅골드 다음에 63방 나오죠. 어나더 레벨. 오케이? 언더스탠드? 여기다가 22 N자. 퍼펙트 패턴. 됐죠? 자, 얘를 다시 우리나라 마켓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마켓으로 얘를 와버리면, 우리나라 마켓이요. 국내 마켓으로 와버리면, 자, 이거, 하루 코리아. 이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우리 컴퓨터 회원님들한테 해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건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화. 보세요. 한화. 오션. 이걸 잘 배워가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를. 자, 여기다가 항상 추세와 일본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하나 오션을 같이 볼게요. 매번 얘기지만 여기가 빨강, 이쪽이 왼쪽이 월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일봉만 보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어도 잘 씻습니다. 자, 얘가 빨강. 그럼 얘도 여기 보시면 어나더 레벨 보이나요? 이렇게 이제 다른 거 지워볼게요. 어나더 레벨 보이세요? 방금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봤던 여기도 똑같아요. 빅자 누르면 여기 빅자 누르면 똑같이 빅골드 나오고 63방 어나더 레벨 나오고 23방 퍼펙트 패턴. 괜찮아요? 우리가 이거 최근에 얘가 수익이 워낙 크고 다른 거 상계처리 할 때 일부러 썼지만 여전히 얘가 이게 있을 때 일정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일타상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2월달 정도에 개강을 할 텐데요. 이 그림 9개만 배우면, 이 그림의 9개가 어우러지는 것만 배우면 이 9개로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9개로요. 여기 어나더 레벨 보면 여기 있잖아요. 어나더 레벨. 보이시죠? 63방. 처음에 저희 회원에서 들으셨던 분들도 처음에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뭐가 뭔지. 근데 이제는 너무나 편하시죠. 그죠?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얘가 이렇게 1번이거나 아니면 7번 롱텀의 쌍바디거나 최근에 저희가 DI, ISC, 테크윙 이런 것들 다 이거의 패턴이었죠. 율촌화학 다 이런 패턴이었던 거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1번, 7번이거나 조금 다른 쪽의 그림은 얘가 이렇게 2번이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실력을 키워서 내가 중상급자로 가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 중방. 그죠? 소리 없이 강한 기법 6번. 괜찮아요. 이거 얘만 배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잠깐 동안 고개 끄덕끄덕거려 갖고는 절대 실전을 상하지 못합니다. 갈구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 운동하는 거 눈으로만 내가 역기를 이렇게 들고 이게 눈으로만 본다고 이게 근력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나아지려면 뭔가를 실전으로 자꾸만 해야 되잖아요. 결혼했습니까? 요번에 저희 1년 회원님들은 요번 주 목요일날 이걸 할 겁니다. 얘를 하면서 양매수도 같이 할 겁니다. 모바일 회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토록 호응이 좋은 겁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도 제가 강의를 똑같이 한 적이 없거든요. 얘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뭔지를 얘기해 줘요.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스며들어요. 스며듭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이게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년에 1년짜리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중간에 또 뭐 한 상반기 정도 지나서 뭐 와에서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있을 때 이때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9개 아니면 사진 찍으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독학할 수 있으면 사진 찍어서 얘를 매일매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홍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맨날 홍보를 안 해갖고 맨날 야단내는 쪽이 하나거든요. 자, 오늘은 한 달짜리 회원입니다. 이미 1년짜리도 여기도 마감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상황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먼저 국장입니다. 국장은 여기 168-4721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미장은 요 뒤에 168-4727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43만원짜리입니다. 원래 22만원으로 반 정도 할인이고요. 여기 22만원짜리가 15만원으로 할인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좌 플러스는 그 맨 마지막 종가에 더블 공략주 요게 신의 한 수고요. 요게 여기서 저희가 공략 안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공략 안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코드가 여기 다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여기 지금 종가 공략주로 나와 있죠. 이 종가 공략주 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이렇게 대충 볼까요? 대충 보시면 여기 최근에 저희가 공략한 것 중에서 뭐 정말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기 필옵틱스 뭐 다른 거 뭐 10몇 %는 다 빼버리고요. 이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진 뭐 로봇,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DI 여기 다 있죠.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여기 오늘 또 마침 강했네요. 얘네들이 여기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있죠. 여기 태광, 오늘 태광 굉장히 강했죠. 그죠? 태광. 그러니까 주도주목군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치셨어도 새로 들어오셔도 제가 중간에 저 종가 공략을 통해서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잡아드립니다. 저렇게. 다만 쏘실 때 보합 아래로 쏘시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필옵틱스도 여기 있네요. 저기 한 30% 이상 위로 올라간 종목이었네요. 뭐 그 외에도 저희가 뭐 공략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온전선, 뭐 JCN, 그 다음에 전진건설로벌, 우리가 전진건설로벌 무지하게 많이 했던 거, 이건 거의 더블도 나와 있고요. 여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레인보우로부터 여기 있네요. LS 에코에너지도 여기 있네요. 단가들도 다 여기 있고요. 이렇게 어느 특정 게 맞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테크윙도 11월 달에 이미 테크윙을 가 있네요. 저런 거 공략했던 기법은 7번 기법입니다. 이렇게 롱텀의 쌍바닥. 그래서 국내장은 여러분들 정규 종목 말고요. 종기 종목에서 아니었어도 저희가 종가에서 커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미장은 이건 뭐 이미 저희가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뭐 테슬라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종목, 다른 데서는 잘 들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아주 난리죠. 그 난리된 종목군 중 하나가 크라토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제가 이건 국고 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거 구경도 못하죠. 구경도 못해요. 저게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뭐 크라토스 보면 이거 이름이 제가 길어갖고 크라토스 디펜스라고 얘기했던 종목 아닙니까? 날아가고 있죠. 그죠? 엄청나게 날아갔죠. 특히 국방 GDP에 3.5를 쓰겠다.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전투기를 F-35 전투기를 갖고서 멍청한 짓이다라고 하듯이 무인 여기에 연결된 거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최근 32% 정도까지 올랐고요. 또 더 높은 수익을 최근에 줬던 것은 서브
로보틱스. 이게 최고 수익률이, 요 꼭대기 올라가는 요 최고 수익률이 이게 며칠 동안에 76%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산 겁니다. 지금도 20% 이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말고 저희가 뭐지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도 미리 들어갑니다. 이거 뭘 보고, 이거 한동안 안 갔거든요. 이거 왜 뭘 보고 들어간 거냐면 공화당 정부는 작은 정부거든요. 민주당 정부 큰 정부에 정부의 입김이 크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합니다. 파리 여박, 도쿄 여박 다 가입한 게 민주당 정부, 다 탈퇴한 게 공화당 정부. 그럼 골드만삭스 이거 뭘까?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거 터졌을 때 금융권 규제 누가? 민주당 정부. 이거 규제 풀어주자. 공화당 정부. M&A 하는 거 풀어주자. 그럼 이제 금융권은 장사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깃발 꽂아놓은 것이 골드만삭스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화성에다가 깃발 꽂겠다 그러죠. 그 연설을 듣던 트럼프가 손을 들면서 환호를 들렸잖아요. 그죠? 우주 스페이스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국은 욜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미국이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거야? 아니면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까? 그럴 땐 딱 하나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정답. 알고 계시죠?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을 꼭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얘가 4.5로 내려와 있습니다. 얘가. 자, 여기 일간을 보면 어떠세요, 얘가?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게 4.7 향해서 올라갈 때, 4.7, 4.8 향해서 올라갈 때는 제가 조정한다고 그랬죠. 4.5를 기본으로 깔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국고출. 얘가 만약에 4.7, 4.8 향해서 가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고, 얘가 4.3, 4.1 향해서 내려오게 되면 얘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죠? 얘가 위에서 내려가니까 이게 올라가고 있죠. 왜? 얘는 금리는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금리는 올라가면 나쁜 거고요. 주시장 입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좋은 겁니다. 금리는.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 소장님 2017년도 18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3번 4번이 오르는데 왜 그럼 주가 올라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제 강의를 안 들었던 거죠. 띄엄띄엄 됐던지. 금리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경기를 몰고 와요. 인플레이션과 같이 와요. 2017년도 18년도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마이너스적인 효과보다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효과 무려 35%에서 21%로 세금을 깎아준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찬물 더물을 합했을 때 물이 온 데는 뜨뜻한 물이었고 팔팔 끓는 물이었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작살난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떴을까요? 경기가 작살나는 것보다 제로금리 더군다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적용하는 그런 금융체제로는 용광로물을 벗기 때문에 경기 하락을 끌고 올라왔던 겁니다. 근데도 한참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TV에 출연한 패널들이 주가 올라갈 때 이거 그냥 반등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코로나19가 해결되고 코로나 백신 정도가 나올 쯤 되면 주가는 저만치 가 있습니다. 어때요? 에브리바디 선배 회원님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1년짜리 회원이 한 번 들어오시면 오래 가는 그 이유가 거의 미리 그걸 보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고 엔비디아도 올라갈 때 엔비디아도 아까 $500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준 $50 어나더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조금만 배우면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얘가 $1000 딱 걸렸을 때 $1000면 가격이 마디존이거든요. 근데 여기 $1000 돌파하는 그 픽 카드로서 히든 카드로서 여기서는 제가 만약에 젠슨왕과 같이 일하는 젠슨왕 바로 밑에 있는 제가 참모라면 젠슨왕 CEO한테 CEO님 대표님 여기서 우리를 믿고 투자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주식 스플릿을 해야 된다라고 예고 때렸었죠.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저만이 갖고 있는 온리완의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배우러 오시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1500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요즘에 왜 때리냐고요? 왜 때리냐면 얘가 갈 때 얘가 그동안의 실적들을 미리 끌고 와갖고 올라간 것이 $140, $150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올해부터는 특히 뭐에 도전을 받냐면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 칩은 보편적인 칩이에요. 일반화되어 있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용 가능하고 저기서도 사용 가능하고 모든 데서 다 사용 가능한 칩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줄을 서 있어요. 최근에 발열 문제뿐만 아니라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우리가 개성복 중에서도 그냥 누구한테 입혀도 괜찮은 게 있고 나한테 맞는 옷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저도 제 단골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한테 맞는 옷들을 만드는 거, 맞춤복, 이게 바로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벨입니다. 요새 엔비디아는 묶어놓고 엔비디아보다 좀 더 강한 게 브로드컴보다 좀 더 강한 게 마벨 테크놀로지죠.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성장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방할 때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 회원님들은 워낙 이런 얘기를 많이 되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모바일 회원님들은 이렇게 말로 설명할 데가 없이 글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께 기초 체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얘한테 달리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다시 올라간다? 그럼 주가는 또 다시 빠질 겁니다. 하지만 얘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이미 트럼프가 이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물론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얘를 잡겠다고 얘기하고, 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국채를 왕창 찍으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이 10년 만기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직을 개편하고 줄이고 도치 일론 머스크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얘가 좀 안정적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얘는 무지무지하게 변동성관이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제발 쫓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올라갈 때 뭐가 괜찮은지 보셨다가 얘가 괜찮다고 느낀 순간 그놈이 조정받을 때 개를 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전 올해 여러분들이 브로드컴이나 마벨 뭐 이런 쪽도 관심 가고, 저는 이미 엔비디아에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미 걔는 그래서 반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걔가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약간 그쪽에서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데 뭐가 없을까? 새로이 뭐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 라고 찾고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미국에서는 로켓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로켓랩 같은 것도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그 방법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외봉이면, 이게 이렇게 외봉이면 요 공간이 베팅하기 참 좋은 공간입니다. 얘가 이렇게 할 때 월 말에 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매번 얘기하죠. 제가 공개하죠. 여기서 월 말에 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내려갈 때마다 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방금 제가 로켓랩 얘기했잖아요. 로켓랩. 얘들도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가 중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외봉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외봉이잖아요. 외봉이면 얘가 월말에 쏠 수, 아니면 얘가 내려올 때 여기. 얘가 여기 쏘고 얘가 더 내려가면 더 매수.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런 걸 배워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MR. 미국은 꼭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국장이 올라갈까 여러분 착각하세요. 우리나라 장은 아직 상승 지주장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마바라 족속들. 무조건 바닥 찍고 10년만 원차 쓰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테마주 장세요.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접수. 얘가 이게 외봉이잖아요. 외봉이면 내가 한 번에 쓰겠다? 월 말에 베팅. 월말 공략주예요. 내가 조그만 한 달에 한 번씩만 내가 좀 부진하다면 이 월말에는 내가 이 월말 공략주 저희 자동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얘 자동검색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안에다가 만들어놨다고, 자동검색 이 창을. 여기 국내 유일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을 겁니다. 얘들 이렇게 여기 보면 제목도 이렇게 보면은 월말 공략하고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국장이나 똑같이. 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마구잡이로 그냥 여러분들 얘가 10년만 원찬스면 이따 얘기 안 합니다. 왜? 국장도 한번 보십시오. 국장도 제가 여러분들 얘는 무조건 이 주가 올라가는데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여긴 중반이니까 여긴 내려갈 때 매수고, 콕콕 집어 여긴 내려갈 때 매수고요. 요 사이 역벌인데 그냥 가지 못하니까 매도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매도 그러다가 딱 한 군데 찍어서 여기요 그래갖고 이게 2399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 얘는 2535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냥 올라갈 때 매도가 아니라 무조건 간다는 마바라 욕속들이 아니라 딱 2300. 얘가 여기서부터 오늘도 쾅 두드 맞은 거 아닙니까? 대신 두드 맞아도 내려갈 땐 절대 팔지 말고 내려갈 땐 사십시오. 얘가 내려갈 때 왜 사야 되냐면
월봉상 얘가 녹색 캔들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도 얘는 잔디밭이니까 덜 다칩니다. 다만 얘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땐 두드 맞고 여기 두드 맞는 여기 6개월선 두드 맞듯이 얘는 여기 두드 맞는데 이 숫자가 2535 그냥 찍는 게 아니라고요. 달래 1등이 아니라고요. understand? 정확하게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도 얘가 왜 자꾸만 두면 얘는 상승 추세장이 아니라니까. 수없이 얘기했죠. 월요일날 제가 공부할 상승 추세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로 승부 봐서는 안 된다. 지수는 아직. 대형주는 아직. 아직. 이게 대형주 가려면 삼성전자가 날아가야 되고 현대차가 날아가야죠. 지금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매매할 때 난 어떻게 매매할 것이야? 아, 얘는 섹터들이 움직이는 장이다. 섹터들이 움직이는 장이다. 그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이다. 그걸 주목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조선 있고 저는 뭐 하나오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미 HD 한국조선 해양 얘도 이미 갖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주변에 관련된 기자재 종목군들도 저희가 많이 베팅했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남은 종목군들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 날아가잖아요. 베팅 전략이. 저희라고 올라간 뭐 갖고 있는 게 무조건 다 대박 쳤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베팅을 써야 될지 그 기준만 안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삼성전자를 TV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지금은 좋은 가격이다. 알았어요. 지금 좋은 가격인데 내년에도 여기 있으면 내년에도 좋은 가격이라고 하겠네. 우리는 좋은 가격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올라갈 종목이 뭐냐를 찾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거 공유하잖아. 이렇게 얘가 롱텀에 쌍바닥이면 얘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맞아요? 특히 밑에서 옷띵띵 하면 딱 좋은 찬스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런 노하우를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는 배울 때 오래 걸리지만 하드웨어는 배우는 거 이거 배우는 건 한 3개월만 시간 주시면 제가 기본 중급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3개월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저희 그 예 코스가 3개월 코스예요. 그것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나중에는 35만원에 3개월 코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저희한테는 돈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거의 대다수가 35만원 회원들입니다. 저희 분들은. 그것도 중간에 리워드 때문에 15만원 할인 혜택 들어가면 그것도 20만원 내고 3, 4개월 동안 배웁니다. 전 20만원 받고 한 달에 3, 4개월 또 들어요. 돈이 계속 죄송하지만 그것도 또 반끼리 나눠요. 무슨 얘기하죠? 와우의 반, 우리 반. 그 10만원 갖고 3, 4개월 동안 그거 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비효율적으로. 왜 할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 어떤 매출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롱런하고 제가 30년 이상 그래도 여러 개 사랑받고 저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가 사그러졌어요. 무료 방송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저희처럼 유료 강의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매진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노력하고 항상 only one. 그리고 걔가 직독직해.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걸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걸 갖고 들어와서 배우시는 겁니다. 또 성과도 워낙 좋으시고요. 저는 그 수없이 저는 연구합니다. 저는 국장, 미장, 그 다음에 ETF, 선물옵션 다 합니다. 미국 선물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매매 공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지금 이 방송 무료 회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유료 회원들 듣고 있잖아요. 회원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유료 회원들 계신데 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제가 한두 명 모집하려고 저희 1000명이나 되는 저희 회원들을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주가 원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올라갔다가 또 어나 며칠 전처럼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걔는 오늘 사그러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로봇주 제가 좋은 로봇 여기도 보면 로봇주 보면 여기도 오늘 관심 주었네요. 그죠? 여기 로보티즈 얘는 더군다나 23방이죠. 얘는 상방 이건 더 무서운 패턴입니다. 1번 상방 패턴. 물론 원픽은 저희가 레인보우 로봇이었죠. 그죠? 이렇게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돈 버셔야 됩니다. 근데 국장은 제가 뭐가 겁나냐면 우리나라장은 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죠. 국장은 이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공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얘가 리바운드 되는 장인데 자꾸만 이거를 일부 전문가들 보면은 이게 마치 모든 게 다 끝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장사꽃처럼 매번 간다고 하는 족속들이 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안 갈 때는 안 간다고 되는데 매번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회원은 가입하겠죠? 주식 안 간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 가입하겠죠. 근데 나중에 들을까요? 속은 걸 아는 겁니다. 욕나는 거죠. AC 가지도 않는데 간다 그러고. 여기 비트코인 그림 있네요. 비트코인 제가 10만 달러 아래면 얘가 언더에만 들어오면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얘는 접근해야 된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큰 그림을 보면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겁니다. 맨날 가면은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간다고 하는 거기 방송을 듣고 그걸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참 웃기니. 그게 위로가 됩니까? 뭐 수면제 먹고 잠들어라 이따위 방송이나 듣고 다니고. 본격적으로 꺾어지는 어나더 레벨의 3번 여견자로 내려갔는데 제가 정말 제일 여름 중에서 한심하다고 느꼈던 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도 이걸 기억해요. 삼성전자. 이게 얘가 꺾어질 때 이게 3번 게 꺾어지는 그래프거든요. 그걸 제가 삼성전자 위험하다고 얘기하니까 뭐 어디선가 뭐 얘를 뭐 수면제 먹고 잠들어서 그때 제가 정말 화도 나갔고 이거 잘못 이거 사갖고 이거 잠들면 죽어요라고. 진짜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어때요? 이거 우리 연들은 이건 기법도 아닐 정도로 쉬운 기법입니다. 맞습니까? 이 그림 이 녹색의 여견자는요. 이거 미국도 망하려고 할 때 여견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미국이요. 미국이 망하려고 할 때 저게 나온 거잖아요. 미국이 망할 리는 없겠지만 여견자 그래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리먼 사태 때 보지. 리먼 사태. 여기 보세요. 이거 여견자. 세상에 참 진짜. 그러니까 이 모르면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고. 공부하려고 안 합니다. 가르쳐줘도 욕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었죠? 엔비디아요. 또 하나의 그 조도 못 먹는 그 부류의 인간들이 계셨죠? 전 이런 얘기만 하면 정말 화딱지가 나요. 그분들 어디 잘 살고 계시나? 엔비디아가 1500달러까지 갈 때 가슴 치지 않으셨나? 이걸 제가 500달러 언더서부터 계속 이렇게 중계방송 해드렸거든요. 국고초에서고. 그 어떤 분이 제발 엔비디아 얘기 그만하라고. 야, 나 기가 막혀갖고 난 진짜. 이거 유로 강이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현들 얘가 1번. 이게 올라갈 때 1번. 이게 디쿠턴. 그 다음에 어나더 레벨. 퍼펙트 패트. 얘 5파드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5파드까지 먹으려고 같이 항상 제가 투게더 정리하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나중에라도 느끼셨던 분이 지금 회원 가입하고 오시는 겁니다. 아무나 다 간다고 그래. 개나 소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장은 섹터주의 순환에 있다. 됐어요? 섹터주의 순환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7공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로봇, 제가 1순위 꼽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반도체가 아니죠.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뺀 SK하이닉스도 대응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주력적인 것은 반도체 소부장이다. 맞아요. 저 이렇게 997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맞아요. 조선도 이제 기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조차 가볍잖아요. 기자재.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전력주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등장했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재건주라든지. 이게 공부가 돼야 고마운 걸 알거든요. 참 저분이 온심을 다해서 투게더 가려는 정신이 강하거나 We go together.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저는. 대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만. 저는 제가 제 방송을 했을 때 제가 공개 강의도 만약에 한국정의대 팀이나 이런 데를 열면 많이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만 여는 게 공부하겠다는 분들이 지금도 이제 얘도 유튜브를 보면 나중에 저희 채널에 들어오는 것만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얼마든지 제가 갖고 있는 걸 퍼들 이유가 있는데 그냥 밖에다가 넓어버려 두는 건 그건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드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조선 기자재, 밸브, 피팅은 관 이음새 얘기하는 거죠. 피팅한다고 그러죠. 피팅. 근데 원자력 발전 해제 관련주. 오늘 또 저가 항공사들도 올라갔죠. 이렇게 뺑글뺑글. 이게 딱 7개 테마 그러면
땅땅땅땅 얘가 아니라 얘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맨날 TV에 나오는 거 찍기나 하고, 그죠? 미국은 하지도 않고, 이제 미국 하겠다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장이 올라오니까 야 미국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아직 상승 추세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이 아닐 때 누가 과연 아니라고 얘기하고, 요번에도 얘가 내려갈 때 12월 말부터 된다고 얘기했던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딱 찍어서. 맞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는 하시면 안 되고 12월 말에 쏘십시오라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제가 얘는 2300 여기 2530 올라가면 꼬랑지 자꾸만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제가 얘는 아직 상승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어떤 증거를?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솔직히 해놓고 해서 제가 본 마음 얘기할까요? 이거 여러분께 그냥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공개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 그림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소름 돋게 아주 정말 고부가가치 그림이죠. 저희 아마 선배님들 아실 겁니다. 얘가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찍을 때 어떻게 바닥을 찍는지 그 그림을 미래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거잖아 얘가. 맞습니까 이게? 이게 미래 스케줄이에요. 얘가 하이캔 지금 얘가 로우잖아. 얘가 두들 맞거든요 조만간. 내려와도 얘는 사야 되는 이유가 녹색 캔들이고 그 다음에 하이 캔들 나와야 되고 뒷구톤 나야 된다. 이게 소름 돋도록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실력 없는 분들은 야 자기 걸 너무나 얘가 어떻게 보면 천개 누설에 가까운 기법입니다.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무조건 간다는 거잖아. 무조건 자기 따라가라는 거잖아.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 저는 한국 TV든 어디든 이렇게 제가 본 방송에서는 저 사람이 과거 어떤 짓을 해서 일반들 깡통 몰고 갔는지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뻐젓이 베스트 파트너에 뽑혀 있다고요.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실력을 키워야지. 먼저 빅픽처 종합을 알고 그 다음에 종목을 알고. 모르고 매매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참 밀었다가 막 밀면 여러분들 좋아 보이잖아요. 막 밀면 막 강력하게 밀고 여러분들 얘는 무조건 박아야 된다 그러면 개가 올라갈 때 환호성 지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딘가 꼭지에 만약에 그게 꺾어져 하면 그건 그냥 나중에 깡통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갈 땐 간다고 얘기하고 안 갈 땐 안 간다고 하고 종합이 안 가면 안 간다고 해줘야 배팅을 쏠 때 여러분이 조심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물려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 지금의 장은 얘는 올라가면 자꾸만 지수에 두드려 맞아요. 언제까지가 왔다 갔다 할까요? 최소한 100일은. 100일이요. 얘가 보통 6개월 걸리거든요. 녹색 캔들이. 왜? 왜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었어요. understand?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경찰을 자처했고 그래 유가도 안정적이고 미국도 성장할 수 있는 나라였고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을 함부로 옮기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는 언제일까요? 미국이 세일혁명이 난 다음에 옮겼죠. 왜? 이제 세상이 시끄러워도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자급자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이제는 석유를 수출한 나라니까 석유가 올라가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뽑아내갖고 열심히 팔자는 거잖아요.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맥점, 주가 위에 경제가 있고 경제 위에 국제정치가 있음을 아셔야 되는데 이런데 맹탕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종목만 갖고서 얘가 감당하다가 아니면 싹 이빨 싹 닦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고초고 아니면 다른 방송에 보고 각각 종목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다만 미국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항목은 미국은 왜 하셔야 되냐면 특히 트럼프 시대에 미국은 꼭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 대하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 어차피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얘가 언제 7%는 올라가 있네요. 조금 아까 만회 쓰지 않았나? 그죠? 얘가 조금 아까 만회 쓰였죠.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얘 왜 올라갈까요? 미국 위주요. 얘가 퍼펙트. 얘가 63망이 퍼펙트니까 얘가 날아가고 있네요. 그죠? 느낌 와요? 여러분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가 올라가서 아니면 어제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원들은 아잖아요. 회원님들. 제가 미국장이 조정받고 국장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아마 미국 하겠다는 마음을 싹 없앨 수도 있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근데 얘가 마틴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는 봐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죠. 얘는 투자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미국은 투자의 대상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은. 국내장은 투자가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트레이딩이 다분히 많이 포함된 시장이 국장이에요. 국장은 매도할 때 매도를 못하면 못 먹어요. 국장은. 얘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도요. 보세요. 얘들 이렇게 내려갔다고도요. 이게 치명적인 고점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볼까요? 보십시오. 어때요? 이 치명적인 고점을 가뿐하게 돌파하고 올라가죠. 맞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어딘가 얘가 쌍볼 이렇게 밑으로 밀잖아요. 그래도 얘를 또 가뿐하게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뒤지게 큰일 났다 하더라도 얘는 기다리면 또 여기를 돌파하는 나라잖아요. 얘는. 국장 볼까요? 국장은 아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장이 올해 하기 좋다고 하는 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기 좋다는 거지 얘가 모멘텀이 있어서 하기 좋다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게 돌파하는 듯 해도 또 다시 깨고 내려가고 지금 여전히 여기서 제자리 맴맴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2018년도 이후에. 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중국은 미국이 잘 나가는 걸 받아먹을 수 없고 중국이 받아먹게 되니까 우리도 받아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주시장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Understand? 얘는 많이 빠져서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게 어떤 추세적으로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건 왜냐면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나한테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만 나오. 갈릴레오. 난 그러면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 나한테 지수가 급락만 하지 말아다오. 그럼 난 테마주 갖고 돈을 벌 수 있다. Understand?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면 테마주고 나발이고 없어요. Understand? 없어요. 다 빠져요. 대형주도 빠지고 개별주고 다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밑에다가 뭘 깔고 있다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뭘 깔고 있다고요? 그린, 잔디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된다고요? 지수가 날아가는 대형주는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란 말은 삼각할게요. 90.99 걔는 수익이 작습니다. 테마존에서 뱅글뱅글 도는 이장. 얘가 나한테 딱 하나만 지수의 폭락만 주지 말아다오. 이것만 안 주면 나는 개불적 갖고 먹고 싶다. 언더스탠드의 이해력 지금 장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이지 폭락하는 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잠깐만 제가 팁을 보면요. 마치 국장이 이제 다 바닥 찍고 무조건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딱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제가 기다리는 변수. 오늘 보면 일부 기업의 집중 투표제가 무산돼서 주가가 폭락을 줬다 어쩌다 뭐다 나오잖아요. 다 그런 게 다 뭐 일하냐 보세요. 일단 얘가 여긴 됐어. 이제 얘가 여기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보세요. 이걸 딱 하나만 명심하면 돼. 국장은 녹색 캔들이잖아요. 일단 개별 테마주는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괜찮아요? 지수의 상승을 상관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대형주가 가는 장이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만 가는 장이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가 가는 장이면 오히려 테마주는 죽사발 나요. 기관과 외국인들만 돈 벌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장이야. 여건이 우리한테 나쁜 장이 아니야.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다 해놓고 좀 더 강하게 상승하고 주식을 소위 트레이딩이 아니라 미국처럼 투자의 대상이 되려면 매번 얘기하자. 상법 개정이 나오면서 상법 개정이든 무슨 집투기표든 다 뭐냐면 개인 투자자 소액 주주를 대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본격적으로 날아갈 심장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다시 얘기할게요. 포기할 수 없는 게 국장을 왜 올해는 돈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딴 때 얘가 내려가는 장이니까 날지 같았는데 이게 올라갔다 이렇게 막 내려가는 날지였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사기가 어려워요. 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장은 어디 와 있냐면 얘가 녹색 캔들존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해볼만 하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설득력 있었어요? 그래서 미장은 필수야. 얘도 국장이 올라간다고 자꾸만 까먹으면 안 돼. 미장은 필수야. 미장은 필수야. 그리고 얘들 보십시오. 비트코인도 보십시오. 제가 국고초에서 하다 보면 시간이 쫓겨갖고 뒤에 가서는 주목도 두 주목밖에 못하고 그러잖아요. 얘도 비트코인도 얘가 얘를 미국 달러로 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10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 10만 달러 언더는 계속 매수이고 올라가면 매도가 있고 당분 왔다 갔다 할 거다. 맞습니까? 얘는 당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모멘텀 있으면 여기 또 완전히 돌파하겠죠. 얘는 10만 달러 아래 들어오면 매수입니다. 그 아래 들어오면 매수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라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것들 베팅하십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아예 BITX 아니면 코인 얘들도 베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향후 전력과 연결돼서 필요하다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 그거 외봉이었잖아 꺾을 때. 아니면 얘랑 조금 뭐랄까 좀 어떨 때 얘보다도 더 탄력적 움직임이 가까다 오클로 이렇게 같은 종목입니다. 아니면 로켓랩 스페이스X 화성에다 깃발 꽂겠다? 그럼 이건 딱 들을 때 스페이스X의 얘기고 테슬라인데 일론 머스크가 화내었어. 그럼 로켓랩 오늘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니면 저희가 공유했던 크리도 그렇죠. 남들은 잘 모르는 주식이에요. 크리도. 그 다음에 서브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미장은 필수, 국장은 대형주 쪽이 아니라 테마주가 움직이기 딱 좋은 거. 대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지수가 왔다 갔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갭주가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전주주가가 녹색 캔들인 겁니다.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할 때 이 그림을 이게 진짜 천기 누설에 가까운 그림이에요. 주가 움직임, 주가 지도에 이렇게 여기 주가 들어가 써 있잖아요. 조도 못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돈을 버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나머지 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 얘기도 뭐 이미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 조선 뭐 안 한 게 있어요. 로봇주,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유리기판주, 뭐 반도체 조부장 종목군단들, 뭐 조선주 기타 등등, 그죠? 이게 저게 다 베팅했던 겁니다. 이거 웬만한 것들 다. 얘들 중심으로 해서 뺑뺑뺑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걔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배팅 쑤시면 되겠고요. 그런 종목은 저희가 찾아갑니다. 안 놓치고 찾아갑니다. 레이더망으로 안 놓치고 찾아갑니다. 국장 같은 경우도. 10중 8구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해서 저희가 찾아갑니다. 종가 베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종가 베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미국장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기 로켓랩도 있네. 140% 팔란티어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아이온큐 400% 여기 엔비디아 테슬라 여기 다 있네요. 미장은 필수입니다. 미장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미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살짝 본심을 얘기하죠. 사실 은퇴하기 전에는 2분의 1 이상은 미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1배수만 갖고 있으면 걔가 묶이는 게 없어요. 내 노후 자금에 스파이 기준으로 연 10%거든요. 12%거든요. 그냥 10%만 되더라도 5억이 10년 있으면 10억 되는 게임에다가 5억이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달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화폐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안전적으로 자산 부분이 돼 있고 그리고 연 4%씩 꺼내서 쓰는 겁니다. 내가 5억이면 2천만 원, 나중에 10억 되면 4천만 원씩 매년 꺼내서 써도 마르지 않는 선물로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미국이니까 미국은 꼭 하십시오. 대신 올해는 국장을 제가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테마주가 날아가는 장세거든요. 올해는. 제가 만약에 작년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하세요라고 강조했다면 제 얘기에 신뢰성이 없을 텐데 작년에 거의 10중 8, 9는 미국만 얘기했잖아요. 그런 제가 연말 딱 되면서 올해는 한국을 참 많이 5대5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어떨 땐 6대4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국장을 6대4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비중을. 왜? 테마주가 날아가는 장이니까. 이게 바로 빅픽처를 보는 그 심입니다. 똑똑해서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깨져보고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분간을 못 하잖아요, 지금 얘가. 뭘 해야 될지. 대형주는 일단 노. 지금 종합이 가는 장이 아니라 종합이 올라가도 막혀있고 내려가도 막혀있어요. 이게 오히려 개별주가 움직이는 딱 좋은 흐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년짜리는 마감이 됐고요. 양쪽 다. 이제 1년짜리는 없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그 강의 내용이잖아요. 아까 주가 지도.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얘 주가 지도만 알면 여러분들 공부는 51%는 끝났다 해도 됩니다. 주가 지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주가 지도, 그걸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그걸 이렇게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딘가 강연을 가거나 뭐 코엑스나 강연을 가면 저희가 항상 얘를 꾸려갖고 갑니다. 예, 주가 지도. 예. 이런 거 꾸려갖고 갑니다. 이거 대박주 패턴, 매도기법, 이 3종 세트는 꼭 꾸려갑니다. 요번엔 요걸 강의합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또 얘를 강의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얘를 강의합니다. 일단 요번에는 목요일날 얘를 강의할 겁니다. 1년 회원님들 가입하시면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한 달짜리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면 어딘가 저런 행사를 어딘가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하면 그때 내가 노리고 있다가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2월 달에 전체 기법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도 되겠죠. 매번 지나간다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1년 전에 들어왔으면 제가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벌써 그거 알았으면 주가도에 아주 도가 텄겠죠. 자, 국장은 168에 472721 율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한 50% 정도 할인 혜택이네요. 그 다음에 미장은 4727로 하시고요. 요것도 한 30% 할인 혜택이 들어가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유튜브가 생으로 열릴 겁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